남겨진 두 사람은 25년 전의 감정을 되살렸다. 금기의 선을 넘나드는 춤을 추며 선미는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라고 속삭였다. 호텔 방에서 25년 만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선미. 정말 괜찮겠어? 라는 도연의 마지막 확인에 그녀는 몸으로 답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열정적인 밤. 하지만 재훈의 전화벨이 현실을 일깨웠고 거짓말이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사랑하는 것은 시를 가르치며 도연을 그리워하는 선미의 이중 생활이 계속되었다. 일주일 후 유진의 긴급 연락이 모든 것을 뒤바꿨다. 재훈 씨가 알고 있어. 호텔 로비에서 너희를 봤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서 재훈이 차분히 고백한 충격적인 진실.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3개월 됐지. 서로의 배신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시간을 좀 갖자. 짐을 싸는 재훈을 바라보며 선미는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는 것을 느꼈다. 빈집에 혼자 남아 가족 사진을 보며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 라고 자문했다. 도연에게는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고 아들 준호의 좋은 소식이 있어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삶. 창밖에 차가운 봄비처럼 선미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년의 위기와 선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을 그린 휴먼 드라마. 선미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어요. 4월의 봄비였죠. 25해 동안 이 교단에 서면서 수없이 본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빗소리가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요. 맞은편에 앉은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14살 소년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죠. 선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답답함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무력감인지 알 수 없었죠. 민수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무슨 일이 있는지 천천히 말해볼래? 늘 하던 말이었어요. 완벽한 교사의 완벽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 말이 선미의 가슴을 찔렀어요. 25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민수처럼 등을 돌렸을까요? 민수가 교실을 나간 후 선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책상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박선미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학부모 회장인 정은주 씨였죠. 선미는 재빨리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교사의 완벽한 미소였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다음 주 학부모 총회 준비 때문에요. 선생님이 발표하실 자료는 준비되셨나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죠. 요즘 들어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갱년기인가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죠. 저녁 7시 선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남편 재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왔어? 재훈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어요. 선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네. 저녁은요? 먹었어. 김밥 사 먹었어.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선미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에 그릇 하나 없는 깨끗한 부엌이 오히려 썰렁했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재훈 씨, 선미가 거실로 돌아와 말했어요.
재훈이 이번엔 고개를 돌렸죠. 부장 승진은 어떻게 됐어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턱 근육이 꿈틀거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떨어졌어. 김 과장이 됐대. 아, 선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를 하자니 재훈의 자존심을 건드릴 것 같았고, 모른 척 하자니 너무 차가워 보일 것 같았죠.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겠지. 재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다음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둘 다 알고 있었죠.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 준호한테서 연락 왔어요? 선미가 화제를 돌렸어요. 준호는 그들의 외아들이었죠.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연락이 뜸해. 또 면접에서 떨어진 건 아니겠죠? 글쎄, 재훈의 한숨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작년부터 준호는 계속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고 있었죠.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미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죠.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어요. 내가 누구지? 선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25해 전 선미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재훈과 결혼할 때는 행복했어요.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선미야 나야. 유진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미의 가슴이 뛰었어요. 최유진. 대학 동창이었죠. 졸업 후 몇 번 만났지만 최근 10년은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게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선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잘 지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응, 그냥 그래. 너는? 나도 그냥 그래 있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도현이도 오기로 했어. 김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미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어요. 대학 시절 건축학과의 김도현. 잘생기고 유머러스했던 그, 한때 선미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였죠. 도현이도 온다고? 응. 그리고 내 남편도 같이 와. 재훈 씨 맞지? 다 같이 저녁 먹자. 옛날 얘기도 하고. 선미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죠. 그래, 갈게. 재훈 씨한테도 물어볼게. 전화를 끊고 선미는 한참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씻어내는 것 같았죠. 선미는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가 재훈 옆에 앉았어요. 재훈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 대학 동창들이 만나자고 해서요. 최유진이 기억나요? 그리고 김도연이도 온대요. 재훈이 선미를 봤어요. 오랜만에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죠. 김도현? 건축학과 그 친구? 네. 가자. 뭐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좋네. 재훈의 목소리에 작은 활기가 돌았어요. 선미도 미소를 지었죠. 진짜 미소였습니다. 완벽한 교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박선미의 미소였어요. 그날 밤 선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23살이었어요.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었죠.
옆에는 도연이 있었습니다. 아니, 재훈이었나요?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꿈속의 선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시태그 토요일 오후 5시 선미는 거울 앞에서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가 너무 격식 있어 보였고 청바지는 너무 캐주얼했죠.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뭘 그렇게 신경 써? 재훈이 침실 문가에 기대어 물었어요. 넥타이도 매지 않은 편한 차림이었죠.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선미는 대답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그저 대학 동창을 만나는 것 뿐인데. 유진의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유진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머, 선미야,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 거짓말이었죠. 서로 다 알고 있었어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유진이도 그대로야. 더 예뻐진 것 같은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선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대학 시절 선미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선미야, 오랜만이야. 도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죠. 선미는 순간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악수를 하는 순간 선미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도연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죠. 재훈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이재훈 씨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도연과 재훈이 악수를 나눴어요. 두 남자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선미는 그걸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와인부터 한 잔 할까요? 유진이 분위기를 풀려고 했어요. 붉은 와인이 잔에 따라졌죠. 네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선미와 재훈이 나란히 맞은편에 유진과 도연이 앉았어요. 그때 기억나?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마시던 거. 도연이 추억을 꺼냈어요. 선미는 미소를 지었죠.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맞아. 선미가 취해서 울었잖아. 시험 망쳤다고. 유진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하지만 선미는 다른 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 도연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아줬던 것을, 그 따뜻함을. 그런 일도 있었네요. 재훈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죠. 아내의 대학 시절 이야기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건축사무소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유진이 화제를 돌렸어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요즘은 좀 어렵지만.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선미는 그의 눈가에 깊은 피로를 봤죠. 무슨 일 있어? 선미가 묻자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큰 프로젝트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준비를 반년이나 했는데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요. 어머, 그렇게 힘들어? 유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말하면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요. 잠이 안 와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 모두 자신의 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그래요. 선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봤죠. 불면증이 심해요. 갱년기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재훈이 말했지만 선미가 끊었어요. 안정적이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안정적인 건가요?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와인 때문만은 아니었죠.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선미야, 도연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미안해요. 분위기를 망쳤네요. 아니야. 우리 다 그래 50 넘으면. 다들 이런 거 아니겠어? 유진이 위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나도 요즘 외로워. 프리랜서로 일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 가끔은 사람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 네 사람은 계속 마셨어요. 와인 한 병이 비고 두 병째가 열렸죠.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기억나? 대학 축제 때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선미를 보면서 무슨 축제? 재훈이 물었지만 도연은 선미만 보고 있었어요. 선미가 노래 불렀잖아. 가시나무였나? 정말 예뻤어. 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기억났습니다. 그날 도연이 무대 아래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고백했었지, 나. 도연이 말했어요. 와인에 취했는지 아니면 일부러인지 알 수 없었죠. 무슨 고백?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 옛날 일이에요. 이미 재훈 씨랑 사귀고 있을 때였어요. 선미가 서둘러 설명했지만 공기는 무거워졌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재훈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도연의 눈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선미가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처럼 들렸죠.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밤이 깊어갔어요. 11시가 넘었죠. 재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이제 가야겠어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요. 유진이 붙잡았지만 재훈은 고집했어요. 선미 씨 가요. 하지만 선미는 앉아 있었어요. 도연을 보고 있었죠.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재훈 씨 먼저 가요. 택시 타고 갈게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재훈 씨. 화난 것 같은데.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선미가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연과 더 있고 싶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남자와. 선미야, 도연이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나는 아직도 가끔 내 생각을 해.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일까요? 슬퍼서? 아니면 그리워서? 나도. 선미가 속삭였어요.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도연은 들었죠. 그리고 유진도. 그 밤 세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선미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택시 안에서 선미는 핸드폰을 봤어요. 재훈의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이 보낸 메시지를 봤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선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나도 반가웠어요. 그것뿐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미는 그동안 도연과 12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였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제는 도연이 자신의 학창 시절 사진을 보냈어요. 젊은 날의 도연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죠. 뭘 그렇게 자주 봐? 재훈이 물었어요. 선미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학교 업무 연락이에요. 거짓말이 점점 쉬워졌어요. 그게 무서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미야, 이번 토요일 어때? 우리 집 말고 다른 데서 만날까 하는데 다른데? 도연이가 아는 와인바가 있대. 조용하고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 프라이빗 룸도 있고 프라이빗 룸. 그 단어가 선미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왜일까요? 기대감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죠. 재훈 씨도 오시는 거죠? 그게 도연이가 남자들끼리는 어색하다고 해서 이번엔 우리 셋만 만나자고 하더라. 선미는 숨을 멈췄어요. 셋이라고요? 유진과 도현, 그리고 자신만? 그래도 되나? 왜 안 돼? 우리가 무슨 죄 지을 것도 아니고 그냥 옛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잖아. 유진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하지만 선미는 알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토요일이 왔어요. 선미는 재훈에게 교사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재훈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와인바는 청담동 뒷골목에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세계였죠. 어두운 조명, 부드러운 재즈 음악, 그리고 와인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도연이 손을 들었어요. 구석진 프라이빗 룸이었죠. 유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선미야, 왔구나. 유진이 일어나 선미를 안았어요. 향수 냄새가 진했죠.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취해도 돼. 각자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유진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붉은 액체가 잔을 채웠죠. 선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선미와 유진이 그를 봤죠. 나는 요즘 죽고 싶을 때가 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유진이 놀라서 잔을 내려놓았죠. 도연아, 무슨 소리야? 진짜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싶어. 회사는 망해가고 아내와는 대화도 없고 애들은 나를 실패한 아빠로 보고. 도연의 눈이 붉어졌어요. 선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다니. 나도 그래. 선미가 말했어요. 도연과 유진이 놀란 눈으로 봤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박선미 선생님이라는 가면을 쓴 로봇 같아. 학생들 앞에서는 완벽한 교사,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근데 정작 나는 어디 있는 거지? 선미야, 유진이 선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우리 다 그래. 50이 넘으니까. 다들 이런가 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게 실감나잖아. 세 사람은 계속 마셨어요. 와인이 비고 위스키가 나왔죠.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권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끔 다른 삶을 상상해봐. 유진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다른 삶?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사람과 결혼했거나, 다른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는 거. 도망가고 싶어.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선미를 봤죠.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죠. 선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무슨 말을? 진심이야.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아직도 그래. 도연이 선미의 손을 잡았어요. 뜨겁고 떨리는 손이었죠. 선미는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선미가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왜 안 돼?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유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선미와 도연이 놀라서 그녀를 봤죠. 사실 나도 누군가와 만나고 있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유진이 쑥스럽게 웃었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야 유부남이야. 서로 이름도 제대로 모르지만 가끔 만나. 유진아,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유진의 말이 선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한 번쯤은. 선미야. 도연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와 위스키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한 번만이라도 진짜 내가 되어봐. 박선미 선생님이 아니라 이재훈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선미로. 그 말이 선미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언제부터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나도 도연이가 좋았어. 대학 때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도연의 눈이 빛났죠. 진짜? 응. 하지만 재훈이가 먼저 고백했고, 그게 더 안전해 보였어. 너는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무서웠어. 후회해? 도연이 물었어요. 선미는 대답할 수 없었죠. 후회요? 25년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는 건가요? 오늘은 후회하지 말자. 유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는 먼저 갈게.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이 뭔지 모두 알았어요. 유진이 나가고 프라이빗 룸에는 선미와 도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뭔가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춤출래? 도연이 물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래된 재즈 발라드였습니다. 선미는 대답 대신 일어났어요. 도연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죠. 25년 만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거예요.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어요. 그리고 설렜죠.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선미가 속삭였어요. 알아, 나도 알아. 도연도 속삭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선미의 얼굴을 감쌌어요.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죠. 너무 아름다워. 그 말에 선미는 또 울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재훈은 이제 그녀를 제대로 보지도 않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죠. 선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을 봤어요.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오늘 밤만큼은 단 하룻밤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도 갈등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와인바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선미는 춥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선미는 도연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지? 도연이 물었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로 대답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깔끔한 호텔 방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겠죠. 그들도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와인 마실래? 도연이 미니바에서 와인을 꺼냈어요.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마시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될 것 같아. 그럼 물이라도. 도연아. 선미가 그를 불렀어요. 도연이 돌아봤죠. 그냥 안아줘. 도연이 다가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선미를 품에 안았죠.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모르겠어. 그냥 너무 오랜만이야. 이렇게 안기는 게. 재훈과는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봤을까요?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부부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동거인이 되어버렸죠. 도연의 손이 선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너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아름다워. 거짓말. 진심이야. 대학 때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몰래 보곤 했어. 햇빛이 내 머리카락에 비치면 정말 예뻤어. 선미는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긴장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왜 재훈이를 선택했을까? 선미가 중얼거렸어요. 안정적이어 보여서?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너무 빛나 보여서 내가 초라해질까봐? 선미야. 미안해. 오늘 밤 얘기는 하지 말자. 그냥 느끼고 싶어. 선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동자에 자신이 비치는 걸 봤습니다. 그 속에 여자는 선생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었어요. 그냥 선미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가까워졌죠.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만에 다른 남자와의 입맞춤이었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짜릿했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도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선미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왔을 때 선미는 도연의 품에 누워 있었어요. 벌거벗은 두 몸이 포개져 있었죠. 부끄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도연이 물었어요. 선미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해. 그게 좋아. 정말이었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죠. 책임감도 죄책감도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하는 이 순간이 좋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죠. 선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친구 집이에요. 유진이 집. 또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언제 와? 아침에 갈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어요. 짧고 사무적인 대화였죠.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괜찮아?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익숙해. 선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도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도연이 물었어요. 선미는 한참을 생각했죠. 모르겠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지금은 나는 내가 좋아. 정말 좋아. 나도 내가 좋아.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죠. 마치 곧 헤어질 사람들처럼. 아침 6시. 선미는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죠. 스카프로 가렸습니다. 가야 해? 도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응.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해. 또 만날 수 있을까? 선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죠. 연락할게. 그것이 전부였어요. 선미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은 조용했어요. 택시를 탔죠.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선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현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박선미 선생님으로, 이재훈의 아내로, 준호의 엄마로. 하지만 이제 비밀이 생겼죠.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뜨거운 비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재우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죠. 선미가 들어오자 잠깐 쳐다봤습니다. 왔어? 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선미는 알고 있었죠.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샤워를 하면서 선미는 몸을 살펴봤어요. 도연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들이 아직도 따뜻했죠. 물로 씻어내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 재훈이 욕실 문 밖에서 불렀어요. 네, 오늘 저녁에 늦어 회식이 있어서. 알았어요. 재훈의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선미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어제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죠. 뺨에는 홍조가 있었고 입술은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불륜한 여자의 얼굴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살아난 여자아이.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이 인사했죠. 박 선생님, 안색이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선미는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와 같은 미소였지만 그 속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죠. 그냥 잘 잤어요. 수업 시간이 됐어요. 선미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떠들고 있었죠. 자, 조용히 하자. 오늘은 시를 배울 거예요. 칠판에 시 제목을 썼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시를 읽으면서 선미는 도연을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일탈일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밤 다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현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미는 그동안 도연을 2번 더 만났죠. 한 번은 낮에 카페에서, 한 번은 밤에 그의 작업실에서. 매번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미는 교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선미야, 우리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선미의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좀 그래. 점심 때 만날 수 있어? 2시간 후 선미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유진을 만났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아파 보여. 선미야, 우리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아.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재훈 씨가 알고 있어. 선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졌죠. 뭐라고? 토요일에 재훈 씨를 봤어. 호텔 로비에서 너와 도현이가 엘리베이터 타는 걸 보고 있더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봤어. 우리와 눈이 마주쳤거든.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가더라. 선미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재훈이 알고 있다니.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나도 무서워. 선미야, 내가 만나는 사람. 아내가 나를 찾고 있대. 우리 관계를 알게 됐나 봐.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선미도 눈물이 났지만 울 수 없었죠. 여기는 공공장소였으니까요. 학교로 돌아온 선미는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교과서를 들고 있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 문제야 민수가 선생님을 걱정하고 있었죠.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재훈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선미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재훈이 거실이 아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죠. 앉아.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선미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재훈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을 채웠죠. 그날 밤 도연과 마셨던 와인과 같은 색이었어요. 마셔.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어요. 와인 맛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재훈이 물었어요. 선미는 대답할 수 없었죠.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 씨와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됐냐고요? 재훈 씨, 대답해요.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라. 재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좋았어? 선미는 고개를 들어 재훈을 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재훈이 와인을 단숨에 마셨어요. 나도 알아. 선미가 놀라서 재훈을 봤어요. 무슨,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3개월 됐지. 충격이었어요. 선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이? 그 성실하고 무뚝뚝한 재훈이? 거짓말. 거짓말이면 좋겠네. 하지만 사실이에요. 회사 후배예요. 32살이야. 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재훈이 물었어요. 선미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25년이야. 우리가 결혼한 지 그동안 행복했나? 선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온 걸까요? 준호는 어떻게 하죠? 선미가 물었어요.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준호는 이미 다 큰 어른이야. 우리 인생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지. 재훈이 일어섰어요. 시간을 좀 갖자.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어디 가요? 당분간 호텔에 있을게. 필요한 것만 좀 챙겨갈게. 재훈이 침실로 들어갔어요. 선미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죠. 선미야, 오늘 만날 수 있어? 선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도연아,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재훈 씨가 알아. 우리 관계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래서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선미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안녕, 도연아. 선미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재훈이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우는 선미를 보고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나갔습니다. 빈집에 선미 혼자 남았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준호가 초등학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선미는 와인잔을 다시 채웠어요. 혼자 마셨죠. 쓴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준호였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전화를 안 받네? 선미는 심호흡을 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응, 준호야. 아빠는 출장 갔어. 며칠 있다 올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아직은.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울었어?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약 먹어. 그리고 엄마. 나 이번 주에 집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가서 말할게 좋은 소식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선미는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취직이 됐을까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겼을까요? 무엇이든 좋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하지만 그 행복한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와 아빠가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25년의 결혼이 끝났다고? 선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학교에 가야 했죠. 완벽한 박선미 선생님으로. 하지만 이제 그 가면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죠.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비였죠. 차갑고 축축한 봄비.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선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